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명절 연휴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편히 쉬신 분도 있을 텐데 짧은 기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오히려 좀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좀 푹 쉬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인데 정말 역대로 더운 어느 지역은 37도까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추석이 나왔었고요. 열대야였죠, 계속. 주말에 이제 비가 오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로 시원해질 거라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죠. 자, 어제까지 연휴가 끝나기도 했지만 드디어 연준에 마침내 금리 인하가 드디어 9월 FOMC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예상과 다른 50bp나 빅컷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빅컷으로 마음을 돌렸을까요?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쭉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어제 50bp 인하에서 미국 금리가 4.75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런다 해도 지금 끝단이 5%입니다. 지난 2년간 정말로 빡세게 급하게 쉬지 않고 막 엄청나게 금리를 땡겼죠. 그래가지고 무려 50bp나 빅컷을 금리 인하했는데도 아직도 금리가 5%입니다. 상당히 높죠. 연준 위원들 12명 중에 11명이 다 지금 찬성을 하는 아주 몰표가 나왔습니다. 50bp 인하에. 이것도 굉장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죠. 왜 갑자기 이랬느냐, 기자회견 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리해고 같은 게 나오기 전에 미리부터 고용이 튼튼할 때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25bp 인하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빅컷 50bp 인하가 적절하겠다 해서 재조정을 했다. 재조정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 경로에서 살짝만 조금만 손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놀랄 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경기 침체 절대 안 온다. 그런 생각 행여나 하지나 마라. 그 얘기 시장 안심시키려고 이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여나 뭔 일 생기기 전에 연준이 뒤처지지 않겠다. 그런다고 고용이 지금 나쁜 건 아니다.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 아주 좋다. 하지만 고용시장 강할 때 미리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움직여서 25bp 인하 한다고 하는데 왜 50bp 인하나 했냐. 그 얘기는 또 정작 제대로 설명은 못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속도는 앞으로 데이터 봐서 필요하면 또 확 내리고 아니면은 중간에 멈추고 하겠다. 이런 얘기는 읽을 필요도 없죠. 맨날 이렇게 하고 막판에 전혀 다르게 뒤통수 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다만 어제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다 써가지고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 들어보면 그래 알겠어.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뜨겁고 튼튼해. 고용도 식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봤자 팬데믹 이전 수준이야. 아직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지난 8월 내내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좋다. 그럼 해라. 대신 딱 25bp 정도만 하면 되겠네. 소프트하게 마일드하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저번 주까지 나왔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뜨겁고 튼튼하게 나와서 심지어 이러다가는 연착륙이 아니라 노랜딩 아니여. 우리 진짜 이대로 금리 인하 해도 되는 거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게 나왔고, 그나마 조금씩 뭔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계속 지난주에 나왔던 8월 CPI, 8월 PPI, 소매 판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훌륭하게 나와서 그래 하긴 하더라도 25bp 인하가 딱 좋네. 50bp는 너무 말이 안 되네. 그런 식으로 지표가 다 나왔었더라 이거죠. 심지어 3분기 미국의 GDP 예상치는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더구나 기축통화국, 모든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주는 기축통화국이 분기 경제 성장이 2%대만 나와도 너무 좋다 하는 건데, 신흥국도 아닌데 3%가 나온다? 야, 이거는 정말 이럴 때 금리 인하 해도 되나? 죄책감이 들 정도의 그런 좋은 지표들이 나왔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긴 하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25bp 인하만 하자 였는데 갑자기 50bp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거 뭐요? 이상한데?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줬지만 결국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니까 아니 뭐 50bp나 해주면 나야 좋죠. 하지만 속으로는 피식피식 웃으면서도 이거 뭔가 있네, 이거 뭔가 있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뭔가 있네 하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야, 저 자식 결국 이렇게까지 해서 해리스를 밀어주네. 야, 이거 진짜 자도 트럼프 앵간히 싫어하는갑다.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야, 이거 맨날 경제지표 좋다 뜨겁다 한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만. 그러죠? 작년에 실리콘밸리 사태 터질 때도 사실은 연준이나 그쪽 관계자들은 그 지난해 말부터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런 소식이 다 보고서에 올라오고 있었던 거 나중에 제가 다 기사 보여드렸죠. 지들끼리는 다 알거든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숨기는 뭔가가 있구나. 지금 당장 비컷 안 하면 진짜 뭔 문제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해리스를 정말 노골적으로 한 번 더 밀어주겠다. 대선 딱 봐가지고 야씨 나는 트럼프 되는 건 정말 싫어. 그냥 나 어떻게든 그냥 해리스 어떻게든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50bp나 해버릴 거야. 나 밀어주는 김에 확실하게 밀어줄 거야. 뭐 나한테 욕하려면 욕하라고 그래. 나 파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야.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나 쫓아낸다며. 나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뭐 내 겁날 게 뭐 있어? 이번에 하는 김에 해리스 확 밀어주고, 해리스 안 되면 뭐 니들이 자르든 내가 나가든 하자.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우리가 모르는 진짜 뭔가 미국 경제 지금 어디서 지금 당장 50bp나 안 하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위험한 뭐 소식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하나보다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혹은 둘 다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제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어제 실제 나온 연준의 어떤 경제 전망에서 연말 실업률은 불과 2달 전 7월 달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올려 잡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 경제를 좋다 하면서 실제로는 2달 전부터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막 계속 쭉쭉 금리를 내릴 마음은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고, 점도표만 봐도 처음에 50bp 이나만 하지 앞으로는 25bp 조금씩만 하겠다. 금리나 그렇게 팍팍 안 하겠다. 물론 이제 이거 다 믿을 순 없지만 점도표란 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만 그런 얘기 좀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갑자기 며칠 만에 비컷으로 마음을 돌렸을까? 방금 본 것처럼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는 저 해리스 도와주려고 저러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 우리가 모르는 진짜 뭐 경기 침체 신호를 쟤네들은 보는 게 있는가 보다 이건데, 저는 첫 번째는 해리스, 두 번째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해리스고 두 번째는 엔캐리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얘기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베이스 지식이 다음 달 10월에는 FOMC 일정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달 11월에 있는데 언제 있냐? 11월 6일, 7일에서 11월 7일에 금리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은 언제다? 11월 5일입니다. 그보다 이틀 빠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연준이 야, 이번 선거 때 진짜 미국 사람들 지금 다 여론조사 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 인플레 너무 힘들다. 바이든이 경제 다 망쳐놨어.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들이 와갖고 여기다 맨날 똥 싸고 지랄하고 아주 그놈들이 우리가 내놓은 세금으로 다 먹고 자고 마시고 짜증나 죽겠네. 그게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내내 금년 들어서 계속 미국 경제 좋다 계속 해주고, 또 미리부터 계속 금리나 여차하면 할 수도 있지, 계속 시장에 그런 립 서비스를 3월부터 쭉 해와가지고 시장의 경제는 실제적으로 많이 그때보다는 위기를 넘기고
완화되고 인플레도 실제로 그동안 많이 잡혀갔습니다. 9월까지 금년 들어서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작년 이맘때처럼 바이든이 민주당이 경제 다 망쳐놨어. 그런 얘기는 이제 잘 안 하더라 이거죠. 여전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1년 사이에 인플레도 많이 잡혔고 조금 살만해졌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짜 계속 가냐가 문제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 먹고 살기 힘드냐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제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피해, 그것이 1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1번 문제가 됐고, 경제는 2번 문제로 살짝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전쟁, 파병 문제, 뭐 도와주는 지원 문제, 그런 게 3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리스를 도와주고는 싶은데 트럼프 되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결국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 통화정책 뿐인데 할 수 있는 기회가, 푸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11월 5일 대선까지는 이번 한 번이 마지막 기회더라 이거죠.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리스를 좀 더 확실하게 밀어주자 이겁니다. 지금 위에서 쭉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물론 지금 25bp 인하 예정대로 해도 주식시장은 좋다 하고 날아갈 수 있겠죠. 야, 역시 힘든 시절 다 끝났어. 좋은 시절만 이제 남았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물 경제까지 금리 인하 효과가 퍼지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죠. 경제학자들 얘기할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작 한 달 반밖에 대선이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25bp 인하 해봤자 얼마나 사람들이 피부로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냐. 그런 이제 회의론이 좀 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0bp 인하하는 게 낫다. 하는 김에 어차피 이번 한 번밖에 못 밀어주니까 욕먹더라도 이번에 그냥 팍 밀어줍시다. 그런 얘기가 뒤늦게 세력 안에서 계획이 수정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세력이 그 전까지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25bp 인하로 하다가 왜 갑자기, 왜 그전에는 50bp 인하 하려면 미리부터 마음을 굳히지, 왜 그전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역시나 보면 TV 대선 토론이죠. TV 대선 토론에서 아무리 뭐 지금 해리스가 잘했다 어쩌다 맨날 지금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는 있지만 지지율 변화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만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면서 다시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라는 거를 세력들이 첫 TV 대선 토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뭡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마스터 플랜 B, 그거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TV 대선 토론 있고 저번 주 금요일까지 불과 3, 4일 동안 나왔던 외교적인 변화가 뭐냐면, 사실 지난 회원 영상에서는 제가 다 이제 다뤄드렸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첫째로 불과 TV 토론 있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서방 장거리 무기 이용해서 맨날 우리 드론밖에 뻘뻘뻘 못 날리는데 니들 그 스톰 섀도우 막 에이테크스 그런 걸로 좀 빵빵 때리게 해줘 하니까 서방이, 미국이 야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는 발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발사하면은 관제탑에서 위성 신호 받아갖고 GPS를 해갖고 막 그거를 유도를 시켜서 타격까지 딱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결국은 그거 미국하고 영국에서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미국, 영국이 같이 싸워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힘들지 눈치 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TV 대선 토론 딱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긴급 검토하겠다. 싹 방향을 돌렸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뭔 일이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이란을 좀 더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하겠다. 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어. 근데 그거는 1년 반 전부터 그런 의혹이 나와갖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 이미 발표는 안 나왔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늦게 연예인 사건 터뜨리듯이, 우리나라에서 터뜨리듯이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란 경제 제재해야겠네. 들고 나온 거죠. 심지어 이란은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보복 안 하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핵무기 감축 다 해줄 테니까 핵사찰도 받을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미국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뭐 강경하게 안 나가려고 한다. 우리 화해하고 그렇게만 하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만에 하나 정말로 미국이 그래? 좋아 하고는 가가지고 이란한테 건너가서 이란 대통령이랑 악수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하고 미국에 이제 보복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해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사진 한 방 딱 찍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도 우리가 다 사찰단에 들어가서 다 이 농축 우라늄 다 저기 다 이거 안 돼. 다 압수해가고 다 없던 일로 하고 해서 이란의 핵무기를 다 없애고 중동의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란이 확전이 돼서 참전을 안 하도록 저 밑에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말은 잘 안 듣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달래볼게. 이란이 또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국 국민들 막 대단하다 잘했다 세계에서 박수 쳐주고 드디어 미국이 해냈네 할 거고, 그러면은 해리스 지지율도 뻥충 올라갑니다. 그렇죠? 해리스한테 지금 원래 해리스 편이었다가 등 돌린 애들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뭐 이런 거 이스라엘 지금 휴전 못 시키고 있다 막 해가지고 욕하는 애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야, 이란의 헤즈볼라랑 하마스 애들도 좀 이제 평화롭게 말려본다고 하니까 어쩌면 휴전 될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이라도 주면은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대선 때까지 해리스 지지율도 껑충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란이 뭐라 손을 내밀어도 본 척도 안 하고 니들 저기 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줬은 게 안 돼. 니들 경제 제재 더 추가할 거야. 그렇게 나왔죠.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중동이든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못 시키게 일을 더 꼬아놓겠다.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이 전쟁판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게 대선 토론 딱 끝나자마자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또 뭐가 나왔었냐면 G7 외무장관을 소집을 해요. G7 외무장관이 다 모여가지고 삭발은 안 했지만 머리띠 딱 다 메고 투쟁투쟁하면서 이란이 저기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지원한 걸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성명 결의를 막 혈서를 써요. 혈서는 안 썼죠. 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재밌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나토 유럽의 나토도 나와가지고 이란이 뭐 이런 거 저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우리 나토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한편으로 똘똘 뭉쳐갖고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규탄하겠다. 이 모든 지금 네 가지의 움직임이 대선 토론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3, 4일 동안 다 나온 겁니다. 결국 세력들이 대선 토론 결과를 자기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야, 진짜 트럼프 어떻게든 못 누르고 앞으로 대선일까지 50대 50으로 정말 팽팽하게 가겠구만. 그러면 진짜로 트럼프가 당선돼 갖고 모든 마스터 플랜을 뒤엎기 전에 나중에 가서 매듭을 풀려고 해도 진짜 풀기 힘들게 매듭을 더 꼬아놔야겠다 해서 TV 토론 딱 나오고 3, 4일 동안 이 모든 게 연달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래, 해리스도 밀어주고 우리 마스터 플랜도 더 중요하고 하니까 이번에 경제는 뭐 연준이 25bp나 하는 걸로 하지 뭐. 그렇게들 마음을 했다가 그것도 TV 대선 토론 지나고 나서 야, 25bp 이하로는 찔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 트럼프가 다시 역전해 올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냥 50bp나 해버립시다. 그 얘기도 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지금 뒷사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bp 이하 정도로는 꿈쩍도 않는다. 실물 경제의 온기가 퍼질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특히 사람들이 물가는 좀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좀 먹고 살만하네 하더라도 생활비 중에 뭐가 제일 힘들면 미국인들 생활비 월급의 30%가 월세죠? 렌트비입니다. 주거비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결혼해갖고 집 좀 살려고 해도 모기지 금리가 높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주택을 더 이상 잘 짓지도 않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리 조금 25bp 찔끔 한다고 해도 자기들
집값이나 주거비가 떨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동안 계속 시장이 몇 달 동안 앞으로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면서 모든 금리가 미리부터 내려가도록 다 립 서비스를 연준에서 열심히 해왔지만 우리가 PPI, CPI 볼 때 주거비는 계속 반등하고 있죠.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은 대선 기간 한 달 반 동안 그나마 해리스한테 좀 우리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뭘로 내가 도와주면 될까 너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금리나 통화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25bp 이하로는 티도 안 날 것 같다. 추석 선물이라고 주는데 중소기업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컵라면 한 박스인데 이거 가지고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다. 하는 김에 하늘 투뿔 쏴버리십시다. 욕 먹더라도 하고는 50bp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 정말 이제 자세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글로 제가 딱 정리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 적은 거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블로그 와서 한번 글로 보시죠. 지금 제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전방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가를 다 일일이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서 적은 게 있으니까요. 보시려면 와서 보시고요. 실제로 8월 초에 7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7월부터 미리 금리 인하 했었다. 이런 말 어제 기자회견에서 하던데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연준 위원들이 그걸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봤자 한번 튀는 지표이고 노이즈이다. 우리는 보통 석 달 정도 나오는 지표들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고 거기에 맞춰 신중하게 움직이지 겨우 한 달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다.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아유 그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작 움직였는데 완전 새빨간 정말 낯짝이 굉장히 두꺼운 거죠. 즉 궁색한 변명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에서 지금 표심들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다고 지금 세력들이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전 내용들에서 부연 설명들 쭉 담았습니다. 예, 한번 보실 분은 보시고요. 문제는 해리스를 이렇게 좀 돕는 김에 팍 돕는 게 낫겠다. 제대로 좀 효과가 나게 하면서 지금 세력들이 저번 2차 이벤트 TV 대선 토론 이후에 갑작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선과 중동 전선에서 3, 4일에 걸쳐서 모든 일이 쫙 나왔고 좀 조바심이 났다는 거죠. 트럼프를 더 견제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연준도 야 니네 25bp가 아니라 이번에 50bp 그냥 팍 해버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조바심이 나서 이번에도 갑자기 이렇게 비컷으로 이제 궁색한 변명들을 들고 나왔지만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시장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라고도 의심을 하긴 하지만 동시에 이거 우리가 모르는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를 얘네들은 보고 있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50bp로 움직일 이유가 없지 라고 불안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방향 선회에 대해서 시장은 이거 아무래도 해리스를 노골적으로 돕기다. 아니면 연준 그들만이 보는 무언가 나쁜 지표들이 있다. 우리한테 숨기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연준 역시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했을 거를 충분히 예상했을 때도 뻔뻔하게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연준의 지난 7월달 베이지북 같은 걸 보면요. 지역 곳곳에서 예전과 다르게 둔화 기미가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기미가 더 많이 보인다고 기록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베이지북 잘 살펴보면 그렇다고 전체에서 둔화지 침체의 색깔은 전혀 아니었다. 여전히 경제는 활기차다 라고 분명히 또 그 베이지북에 적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미리 선제적으로 뭐 정리회고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적절히 재조정해서 50bp 인하를 하는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 아무런 근거 없이 감으로 내가 딱 보니까 그럴 것 같다 라고 앞으로의 침체를 느낌으로 그 가늠해서 움직인다. 이게 무슨 연준이 점집도 아니고, 연준은 원래 자타공인, 우리는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정확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매번 그렇게 공언해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와서 별다른 데이터도 없는데
조만간 근데 내 느낌이 아무튼 그래. 고용 부분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25bp보다는 50bp 하는 게 그냥 내 느낌상 그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아무래도 이놈들 지들만 보는 뭔 데이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의심을 들게 만들더라 이거죠. 예. 어제 기사들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자,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해리스 측에서는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게 또 대선에 관여하고 있네 욕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경쟁이 초접전을 이루는 상황에서 분명히 정치적인 영향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해갖고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느낌이 오면 분명히 해리스 부통령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결국은 이 빅컷은 가만 보니까 별다른 어떤 그런 충분한 구실은 없고 결국 연준이 민주당 도우러 정치적으로 나섰다라는 음모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존 폴슨이라는 사람은 연준은 이런 식으로 대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훈계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제. 파월은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 가능성이죠. 파월은 분명히 어제 나와서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떤 증거도 나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 자신한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러면은 왜 50bp 인하를 하냐. 말이 안 되죠. 경기 침체를 결국은 파월이 의식한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갑자기 얼어붙을까 결국은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미국 경제 아무리 지표들 좋다 해도 우리가 뜯어보면 결국은 침체의 바닷가에 서 있고 갑자기 쑥 떨어지는 티핑 포인트, 갑자기 싱킹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막 사방에서 나온다. 계속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거를 연준에서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연준은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만 결국은 경기도나 징후를 어디선가 봤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50bp씩이나 처음부터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경제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보는 시차는 보통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들을 제가 정리해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다 한 얘기들이죠. 예. 자, 이제 시장의 모습을 볼까요?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지표들에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래서 경기 침체 어딘데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연준이 50bp로 빅컷 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좀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연준은 갑자기 50bp 빅컷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이거 연준이 뭔가 감추고 있나 하고 의심해 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시장 보니까 반짝 오르다가 막판에 모든 상승분을 다 까먹고 오히려 조금 하락 마감하더라고요. 그나마 이것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먼저 시장에 나와갖고 두 번이나 50bp나 한 대들하고 미리 충격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덜 빠졌다고 보고요. 또 파월이 어제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무 일 아니다, 놀래지 마라, 정말 아무 일 없다, 나를 믿어라, 그냥 한번 50bp 인하 하는 거다. 계속 그렇게 시장을 열심히 달래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내렸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정말로 갑자기 예상외로 뒤통수 치는 빅컷이 오늘 나왔더라면 시장은 틀림없이 미국의 진짜 경기 침체 오나보다 하고는 오늘 무척이나 공포에 패닉에 빠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어제 다우를 보면은 어제 다우 지수를 보면 빅컷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좋아가지고 쫙 올랐다가 파월 말 들으면서 좋아하다가도 이거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이거 해리스 노골적으로 돕기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데 불안해하면서 상승분을 다 까먹고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죠. S&P 500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100도 좋다고 올랐다가 이거 뭐지 하고는 많이 좀 빠졌다는 거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똑같았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야 50bp 이나 해주면 제일 좋아하래가 지금 중소기술주들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죽고 못 살겠다 소리 나오는데 내가 니들 살려주려고 50bp 이나 하는 거야 임마 하면서 확 내려주는 식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일 많이 올랐죠. 제일 많이 올랐다가
그것도 그대로 까먹고 완전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면서 끝났습니다. 거의.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다가 나스닥 100처럼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파월 말을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를 저놈들은 보고 있나 조금 불안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심정적으로는 파월을 의심을 하면서도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죠. 월가 안에서 뭔가 확실한 뭐 어떤 이벤트가 나오거나 경제 지표가 또 막 망가지는 게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아본 성적표들 너무 좋다란 말이죠. 저번 주까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어제는 당장 뭐지 하고 불안해하면서 좀 빠졌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진짜 터져나오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막연히 불안해야만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겁낼 거 없잖아. 지금 뭐 해준다는데 좋은 의도로 선물했으면 선물 받지 뭘 불안해.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그런 신호가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음도 좀 들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양측의 고민 고뇌를 하다가 이번 주말까지 오늘까지 아니면 뭐 다음 주 초까지 해서 2, 3일 안에 아마 전체 마음을 정리하고 시장의 진짜 반응은 좀 시간이 2, 3일 지나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초부터 FOMC 이후의 시장 반응은 하루 만에 안 나왔죠. 2, 3일 정도 시간이 정리되고 나서 진짜 반응이 나왔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2시 반 정도, 오후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다우, 스파이, 나스닥 선물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불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4%나 오르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겁낼 일인가? 지금 확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이제 선물 시장은 전체 이제 시장이 아니라 아주 일부 작은 규모의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장 대표의 모습이 될지는 좀 더 이제 느긋하게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시장의 내러티브는 후행적으로 늦게 변하니까요. 그런다고 하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이제부터 뭡니까? 어제 파월의 그 얘기를 시장은 뭐 저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진짜 스마트머니들, 진짜 큰 손들, 세력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훨씬 스마트하고 정보들을 여러 가지 합산해서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또 항상 일반 시장보다는 한 박자 먼저 빠르게들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파월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요? 환시장, 국채시장, 원자재 시장, 금, 은 그런 데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차트 보기 전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그런 스마트머니들의 변화는 정말로 모두 다 동시에 한 방향을 딱 향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종합적인 움직임이 역시나 언론에서는 이번에도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볼 줄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월가에서 하는 얘기만 다 전 세계가 받아줬고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껏 나온 기사들 보니까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제 조금 올랐더라. 왜 이러지? 지금 연준이 빅컷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더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더 오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방향이 어제 좀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은 이미 선반영돼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 거 아니겠냐. 차익 실현 나온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빅컷을 하면서 미국이 크게 금리나 한 발짝을 확 내디디니까 달러는 그만큼 역시나 약세로 확 빠지더라.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나온 거지 몇 시간 뒤에 보면은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전됐는가 아직 설명들을 제대로 못 하더라 이거죠. 비트코인 날라간 거 아까 본 것처럼 빅컷으로 확 떨어진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현금 자산 흐름이 없는 좀 맹탕이들, 러셀 2000 같은 애들이 제일 감사하는 거죠. 우리 살았다, 유동성이 늘어난다 하고.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어제 한번 크게 발작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일단 신나서 덩달아서 한번 붕 떴다 이거죠. 자,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이상하게들 해석하고 자기들도 잘 모르고 그때그때 좀 왜곡돼서 나오는 거를 진짜로 한번 어땠는지 스마트마이들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오늘 낮에 거고요.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연준의 파월의 그 얘기가 했던 어제 하루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비컷이래 하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쫙 빠져야 되는데 빠지다가 쭉 말아올리고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해버렸죠. 지금 오늘은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2, 3일 동안 시장이 지금 아까 선물 시장, 주식 시장 올라가는 것처럼 감을 못 잡고 있는 그 영향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반대로 어제 연준이 금리나 피컷 한다 하는데도 달러가 오히려 처음엔 쭉 약세로 빠지다가 들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뭐 연준이 금리나 하면 달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번 그 두어 달 전부터들 열심히 간간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때마다 제가 같은 대답을 드렸고 영상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그것은 바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커지면 그때는 미국만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다. 이미 중국, 유럽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제권력이 침체로 미끄러진 상황에서 이제 미국마저 침체다. 그 얘기는 글로벌 침체, 다 같이 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뭐 사람들 뭐 월가의 꾼들 앞으로 무조건 뭐 약세로 빠지고 뭐는 강해지만 이렇게 얘기들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침체에 빠지면 그나마 그 중에 미국이 사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달러 선호를 부추긴다. 특히나 앞으로 선거의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또 지정학적 갈등이 더 커지면 그때는 더욱더 딴 나라는 더 힘들어지고 미국만 또 이득을 볼 테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선호는 끝까지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그 바닥을 찾을 것이다 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과도기가 지나면 다시 달러가 또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비록 어제 FOMC 기자회견은 단 하루 만의 변화이긴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일련의 변화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비컷이래, 달러 버려 했다가 갑자기 끼기기, 아니야, 연준이 저럴 정도면 미국에 뭔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전 세계는 더 힘들다는 건데 앞으로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그래도 역시 달러가 최고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루 만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로 스마트머니들 그렇게 생각했나. 이제부터 다른 자산 섹터를 보시죠. 유로화입니다. 여기도 오늘 거 말고 지금 어제 하루만의 변화만 보죠. 미국이 금리나 비컷 한대 하니까 달러 버려 유로화 사 하고는 쫙 환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어나가다 잠깐 하고 다 말고 내려오면서, 아니지, 저렇게 힘들면 다 같이 힘들다는 거고 그래도 달러지, 바뀌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파운드화도 똑같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도 어제 그랬습니다. 다만 파운드화는 유로화보다는 조금 더 잘 버텼죠. 왜냐하면 그 전날 영국 파운드화의 어떤 그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파운드화 강세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버텼던 거고요. 엔화 보시죠. 엔화가 좀 당황스럽죠. 오늘 거 말고 어제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비컷을 해서 달러가 싹 약세로 빠진대 하면은 그나마 그 와중에 지금 일본만,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하고 다르게 혼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똥꼬집을 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 안에서 그러면은 다른 다 금리 인하 하는데 빼고 일본 엔화가 제일 금리 인상 앞으로 더 할 거니까 제일 올라가겠나고 엔화가 더 강세로 빠져야 되죠. 지금 이 차트는 달러 N이기 때문에 달러를 분자해 놓고 N을 분모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빠지면 이 모양이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보십시오. 내려가려다 쫙 말아올리고 오히려 반대로
엔화 약세로 돌아섰죠. 왜 그럴까요? 다 방향이 지금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긴 한데 엔화까지도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앞으로 온다 하면 그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이고 그때는 역시 그래도 다시 또 달러다. 달러 스마일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방향이 어제 하루 만에 잡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위안화 보겠습니다. 위안화는 역시나 땡큐죠.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25bp가 아니라 50bp 해준다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조금씩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2분기 내내 해도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돈을 풀고 뭘 하고 싶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 찔끔 조금만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겁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B컷으로 50bp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진짜 중국이 앞으로 진짜 더 맘먹고 정말 본격적으로 돈 풀면서 더 뭔가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안정됩니다. 강세로 밑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분명히 중국한테는 25bp나보다는 중국한테는 좋은 일이죠. 원화입니다. 원화도 지금 오늘 거 말고 어제 거 보면 근데 크게 흔들리면서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안전하게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고민만 하고 오늘 그냥 붕 떴죠. 전혀 반대의 모습. 즉 환시장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일이긴 한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환시장에서는 분명히 이거 이런다고 해서 달러가 무조건 약세로 빠지는 건 아니겠다. 좀 더 길게 보고 있다는 변화가 나오는 거죠. 자,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B컷으로 해서 금리가 뚝 떨어질 것 같으면 얘도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어제 쭉 올라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뭔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진짜로 그걸 본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지금 성급히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어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본 10년물 금리는 뭐 요즘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었으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금시장을 보시죠. 금시장 최근에 은시장이 요거 회원 영상에서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그 몇 달 동안 지난 3월부터 싸웠나요? 5월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싸웠으니까 6월부터 싸웠네요. 지난 석 달간 온스당 30달러 안 넘기려고 JP모건하고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투기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그런데 엊그저께 결국은 뚫고 올라왔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어제 보십시오. 미국이 B컷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달러는 더 약세가 되고 탄력받은 힘받은 금과 은은 더 날아가야 되죠. 그런데 어제 고민하다 금과 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금은 계속 어쨌든 날아가고 있고요. 그런다 해도 어제 하루만 보면 떨어졌더라 이거죠.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은이 오히려 B컷 금리 인하를 하면 더 날아갈 거라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어제 하루만 보면 아니더라. 결국은 달러더라. 이렇게 가다는 거죠. 원유도 어제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오나 하고 어제 조금 밑으로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만 어제 아무리 뭐라 해도 러셀 2000 같은 그 중소형 기술주들하고 아무 이제 근본도 없는 애들끼리는 비트코인 요런 애들끼리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거네 하고 조금 환호했다 이겁니다. 자, 확실히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파월이 아무리 경제 진짜 좋다, 아무리 좋다 하고 튼튼하다 막 얘기를 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진짠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지만 국채시장, 환시장, 뭐 금, 은 시장, 원자재 이런 데 보면은 확실히 역시 뭐 아닌 척해도 지금 힘들고만 하고 그쪽으로 미리 더 지금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 예상과 다르게 달러가 강세로 소폭 전환했고 또 국채 금리도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어제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보는 마스터 플랜 B입니다. 이렇게 B컷을 안 하고 베이비 스텝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중국한테 좋은 일 안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해리스를 지원은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B컷을 한다는 것은 중국 좋은 일을 해주는 거고, 이 마스터 플랜에서 뭔가 중국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죠. 물론 B컷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달러가 막 확 더 약세로 빠지겠지만,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 패권을 지키는 건데 B컷을 해가지고 달러가 막 약세로 더 빠지고 막 버림받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B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는 바닥을 딱 지지를 하죠. 오히려 살짝 더 고개를 들죠. 요거까지는 마스터 플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안화 본 것처럼 결국 중국은 좋을 일이다, 너무 고맙지 땡큐 하면서 이 기회를 더 살리려고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견제를 해야 되겠죠. 해리스를 밀어주기는 해도 중국 견제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엔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추석 시즌에 제가 이제 회원분들을 위한 회원 영상에서 전방위 점검 1부, 2부를 내놨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충 나온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5bp 인하로 시작할 거라고 거의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하고 다르게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바닷가에 서 있고, 또 점점 더 위험해지는 티핑 포인트에 이미 다다랐으면서, 그래서 이대로는 조만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갑작스런 침체 국면이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아진 상태다. 그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영상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미국 경제를 케어하고 돌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표가 있다. 그게 바로 달러 패권을 어떻게 세계에서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 요거의 진행을 더 중요시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11월 5일까지 대선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25bp 인하로만 부드럽게 시작을 해도 아직 충분히 여유는 있다, 그렇게들 판단을 저는 했었죠.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바로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말 사이에 연준이 50bp를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했다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과연 그럴까 별로 신용을 안 했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6월부터 연준하고 소통 감도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그래서 이번 예상도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은근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닉은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똑같은 기사를 연달아 냈고, 그래서 오라 이것 봐라 했는데 결과는 정말로 그대로 깜짝 서프라이즈 50bp B컷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사실 제가 지난 그 추석 특집 영상에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정말로 연준의 지령을 받아서 50bp 인하를 시장에 미리 흘린 것이고, 그래서 연준이 진짜로 이번에 50bp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중국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용해야 될 것이다. 그 방법이 뭐가 있겠냐 하고 그때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50bp 인하를 시작한다면 사실상 중국 입장으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중국 좋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즉 50bp 인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는 마스터 플랜 B, 그것과 연결 지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즉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었냐면은, 지금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해리스는 도울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사실상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를 더 자극하게 된다, 분명히. 그래서 그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 쭉 지금까지 보니까 실제로 그러죠. 하지만 세력들이 이거를 마스터 플랜에 있어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해야 될 거다. 그러려면 결국은 엔켈인데 어떻게 나오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 예상보다 더 빠르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다. 서로 역주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빠르게 좁혀지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시중에 금리 차이가 빠르게 두 나라가 좁혀질수록 빨리빨리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엄청난 그 막대한 그 규모의 엔캐리 자금이 빨리빨리 더 급하게 청산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막 흘러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엔캐리 청산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보는 마스터 플랜 B 의도적인 경착륙에서 바로 어떤 그 외부적인 그 전쟁이나 뭐 다른 뭐 선거의 불확실성 외에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서 세팅을 해갈 것인가, 그걸 봤을 때 바로 이 엔캐리 청산의 공포를 점점 더 자극하고 더 중첩해서 효과를 쌓아놓을 건데, 이번에 만약에 50bp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거죠. 자, 다시 어제까지의 시장 변화를 보면은요, 사실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최고의 방향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조금 놀래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로써 해리스를 앞으로 50bp 인하하면서 경제 문제에서 더욱 트럼프 상대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하게 도울 수는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월과 연준한테 완전 해리스 노골적으로 밀어주네, 진짜 더럽다 더러워하고 노골적으로 막 음모론이 어쩌고 하는 그런 심한 역풍, 따끔한 훈계의 소리는 한두 개 나와도 그걸로 인해서 심한 역풍은 지금 불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 역시도 앞으로 며칠 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죠. 또한 갑자기 연준이 빅컷으로 금리 인하에 돌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세력이 우려했던 것처럼 갑자기 달러가 약해지고, 그래서 유로와 파운드, 특히 엔화가 막 갑자기 강세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금, 은값도 최근에 며칠 전에 신고점을 갱신한 금값, 그리고 온스당 30달러 저항선을 또다시 뚫고 나온 은값이 얼씨구나, 달러 세상은 이제 끝났다 하면서 수직 상승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 이거죠 지금. 즉 그동안 월가에 좀 한 목소리 방귀깨나 낀다는 꾼들이나 시장 분석가들이 그렇게 떠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뭐 그 주요 뭐 나름 또 경제 분야 1티어라는 분들도 그 얘기 그대로 가지고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빠지고 뭐 패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은 어제 하루 보니까 그런 모습은 안 나오더라 이거죠. 오히려 미국만이 아닌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해서 반대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고 채권금리도 조금 올랐으면서 금은도 살짝 기가지고 내려가고 원유도 내려가고, 물론 어제 하루짜리 데이터 뿐이긴 하지만 일단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큰손들이 스마트머니들이 그것만 봤을 때는 일단은 세력들이 비컷에서 혹시나 달러 패권이 더 약해지면 어떡하지 고민들 했을 텐데 일단 그러지는 않더라 이거죠. 역시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온다, 불안하다, 뭔 일 생긴다 하면 다들 와서 달러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더라 이거죠.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로써 신흥국들도 서로가 바쁘게 맘 놓고 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맘 놓고 또 금리 인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을 봐야 되죠. 중국은 이미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었지만 사실 소극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었죠. 연준이 금리를 진짜 내릴지, 또 내리더라도 살짝 찔끔만 내릴지 모르니까 겁나서 본격적으로 못 나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준이 50bp 인하하니까 일단은 중국도 더욱더 여유가 생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 꼴을 그대로 봐줄 수는 없을 것이다. 절대로 이로 인해서 마스터 플랜 B에, 즉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보따리 세팅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진국 중에서
홀로 역주행하면은 일본, 그 일본과 미국과 금리 차가 서로 더 좁혀지면서 시장에 이제 엔캐리 청산 자극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겠죠. 일본이 드디어 내일 금요일 날 20일 날 일본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본이 그대로 동결이 될 가능성을 다들 또 99%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바로 하루 전에 앞서갔고 이틀 전에 앞서가지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일본과 금리 차가 한 번 더 확 좁아졌죠. 예상보다. 그러면 내일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일본 우에다가 또 나와서 그렇다 해도 우리 언젠가는 곧 조만간 금리 인상 꼭 해야만 돼. 이런 매파적인 언사를 쏟아내기만 해도요. 이미 예상보다 더 급하게 금리를 내린 미국하고 금리 차가 사람들 뇌리에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충분히 앞으로 이제 언제든 엔캐리 청산 자극에 더 크게 휘둘릴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시장이 이제 옳게다가 아유 별일 아니야 좋은 거지 뭐 하고는 더 시장이 뭐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앞으로 진짜로 대선쯤에 해가지고 대선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지표가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이쿠 역시나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저렇게 미리부터 금리 인하를 했구나 하고 겁먹으면서 시장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면서도 근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버렸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엔캐리는 더 빠르게 돌아가겠네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하면서 나부터 살고 도망가야지 하고 먼저 던지고 도망가는 패닉이 일어날 환경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지금 동시에 노리고 있지 않은가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 헤드라인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인상한다. 그러면은 엔캐리 청산의 폭풍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내일 20일 금요일 날 일본 중앙은행 BOJ 금리 결정위원회가 드디어 열린다. 그런데 이미 주요 인사들은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금리 인상 일본은 해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미국이 50bp 인하를 해버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확 축소되고 엔화 가치는 앞으로 더 상승될 거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엔캐리 청산의 우려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있지만 일본이 또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키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엔캐리가 많이 청산됐다고 하지만 전체 규모로 볼 때 이것은 쓰나미의 일부이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쓰나미는 여러 번 밀려올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요런 분석들 있고 저도 이제 요런 거를 조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추석 연휴 때 좀 불편하셨던 분들, 네. 잘 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쯤에는 라이브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2024년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된 기념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기념으로 다시 금년 2024년에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의 흐름이 쭉 어땠는가. 아직 이제 또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은 이 전체 서사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쫙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2024년 들어서 지금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마스터 플랜이란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모든 전방위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든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자, 오늘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행복한 또 주말 시간들 앞으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